자, 36번에 이번 시험에 사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지문이 이렇게 길면 시간 조절에부터 막 어려움이 생기죠. 조바심이 막 생기면서 시험 현장에선.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의 전 남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면서 딸의 휴대폰 번호도 못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씨는 아버지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딸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력 상황이에요.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화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한 사정평가 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폭력을 사실상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 더구나 언어폭력인데요.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이 양육비 이행은 권리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옹호, 정답은 1번인데요. 우리가 옹호 얘기할 때 옹호는 편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남편과 엄마와 딸 그 상황을 중립적으로 조정을 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옹호는 한쪽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약자인 권리 주장하지 못하는 엄마와 딸 편에 서서 이 편을 들어주는 거고요. 권리를 대신 주장해 주는 겁니다.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언어폭력을 지금 계속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신의 권리, 이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과정, 옹호인데요. 그것을 가족 단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옹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이고요. 자,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계획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은옥 씨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고요. 28살의 아들은 고교 졸업 후에 게임에만 몰두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아들은 쓰레기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집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은옥 씨에게 엄마겠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은옥 씨는 과거에 자신의 잘못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게 뭔지는 지금 이 질문 가지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와 지금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족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어떤 계획을 할지에 대한 적절한 건데요. 자, 일단 1번과 2번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여기가 가족이 딱 2명이에요. 은옥 씨, 그러니까 은옥 씨와 아들 딱 2명뿐입니다. 1번의 치료적 삼각관계 형성하기인데요. 자, 삼각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딱 2명뿐이기 때문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 하위 체계 간의 경계 만들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딱 2명이기 때문에 3명 이상 돼야 2명 1명 간의 하위 체계 그리고 거기에 구조화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겠는데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의 가족의 기능적 분화 수준 향상시키기인데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지문만으로는 가족의 기능적 분화 수준에 관련돼선 물음표입니다. 정확히 분화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할 만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적절한 것은 4번의 가족과 합류하는 건데요. 자, 이 합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개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관계 형성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대1로 면담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그래야 사회복지사가 이제 판단도 하고 사정 판단도 하고 개입 계획도 세우고 하게 될 텐데 그 출발점이 관계 형성인데요. 가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비스를 거부하고 접근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아직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도 아직 파악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합류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 합류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인 것처럼 가족들이 느끼기에 지금 특히 은옥 씨가 느끼기에 사회복사는 제3자예요. 가족이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사회복사라고는 하는데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 가족에 합류해서 마치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가족이었던 것처럼 사육사가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이 가족 구조에 합류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더 탐색도 해보고 지금은 은옥 씨하고 아들 관계가 어떤지 아예 말도 안 하고요. 서비스도 거부하고 접근도 막고 있어서 평소에 이들이 어땠는지를 탐색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평소처럼 행동하고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가족 제3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 정도가 돼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류하기 자체가 치료 기법은 아니에요. 이 가족 사회복지 실천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합류하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에 역설적 개입으로 치료자의 지시에 저항하도록 하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역설적 개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굳이 역설적 개입을 여기에 이제 적용해 보자면 은옥 씨한테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적용할 만한 부분이 없고요.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고 쓰레기도 넘쳐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된다면 게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말고 게임 해보세요. 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정말로 안 버리지 않겠죠. 한 달에 한 번쯤 버리지 않겠나요? 절대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 그것이 역설적 개입인 건데요. 지금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상황이 지금 은옥 씨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은옥 씨에 대한 진술만 듣고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뭐 이럴 수는 없는 문제죠. 아직은. 지금 제대로 이 가족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가족과 합류하기인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합류하기.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구조와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하거나 마치 원래 가족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가족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평소와 다른 인위적 가족 구조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지금 은옥 씨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평소 모습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건데요.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을 마음 편하게. 가족과 사회복지사의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입 초기 단계 많이 사용되고요.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이나 말투나 억양, 얼굴 표정 등과 감정 표현을 따라하고 모방함으로써 마치 가족 중에 한 명인 것처럼 합류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와 가족이 서로 이해폭을 넓히고 동질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가벼운 대화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합류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8번 보면요. 가족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평이한 문제인데요. 사회 변화에 민감한 체계. 그렇고요. 현대 가족은 점차 과거에 비해선 지금도 물론 정서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디귿 가족의 현재 모습은 세대 간의 전승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리을 기능적인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 문제 해결력이 높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맞는 내용이고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에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보호전문기관들은 다 학대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관들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어르신이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했고 방어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관련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에 비난형 의사소통인데, 자, 이것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여기에서 중요한 개입기법 중에 하나가, 분석기법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가지로 나누었고요. 기능적인 거 1가지, 그리고 역기능적인 거 1가지,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비난형 의사소통인 건데요.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지금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지문만 가지고는 뭐 적용할 방법이 단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 여기에 지금 뭐 단서가 없습니다. 지금 비난형 의사소통이다라고 분석할 만큼의 단서가 드러나 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지금 학대이지만 본인이 보기엔 그냥 일상생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면. 4번의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도움에 거부적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기초수급도 난 국가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수 있겠고요. 5번째, 일방적 신고를 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2번, 3번, 4번, 5번이 기본적인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으로서의 분석 이지, 이것이 반드시 이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가능성으로서는 2, 3, 4, 5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번은 뭐 가능성 자체도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0번에 가계도 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요. 세대를 통한 반복되는 패턴의 분석. 이게 원래 세대 간 가족 치료에서 가계도를 그리는 이유 자체가 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조부모, 부모, 그들의 어떤 가족의 패턴이 현재 클라이언트에게도 전수되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게 가계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 물론 필요하겠고, 가족 기능의 불균형과 그것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고요. 가족 구성원별 인생의 주요 사건과 이에 대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 뭐 기본적으로 다 가계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가계도가 그냥 호구조사 정도, 뭐 엄마 아빠 나이는 뭐 40, 뭐 나이는 뭐 35, 아이가 둘이 있고 첫째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수준의 가계도를 그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원래 가족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호구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옳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 유독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고른 것, 그러니까 5번에 위치하는 모두 고른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마다 좀 다릅니다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보는 것도 한 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 41번에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동기화해서 되어 있는 가족들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자녀 모임에 참가하도록 했고요. 이때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 자,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답률 발표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순환적 인과성인데, 여기가 지금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여기 동기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알코올 중독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해봐야겠다. 술만 먹으면 뭐 집안 살림을 부순다거나 아이들 때린다거나 그것이 반복되어 왔다면 이 지금 동기화됐다는 얘기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동기화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도 사고를 치니까 원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결과, 이거 뭔가 대책 세워야겠다. 이 동기화는 이런 상황, 원인, 결과의 문제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그 자녀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이나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AA처럼 모일 수가 있는데요. 알라틴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자녀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처 방법 같은 것들을 자녀 모임에 참석했더니 알코올 중독자 아빠, 남편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또는 아빠에게 알코올 중독인.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긍정적 변화가 가족들이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뭔가 좀 변화의 계기가 긍정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원인, 여기가 결과. 자, 원인이면서 결과, 결과이면서 원인. 이것을 우리가 순환적인 인과성. 저 인과라는 것이 원인 결과의 의미여서 이것이 순환한다는 말의 의미죠. 지금 왜 동기화됐냐 하면 여긴 지금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 해석할 부분은 뭐냐면 왜 동기화됐냐 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다 라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 의지가 그 가족 모임, 자녀 모임에 참석하도록 했고 참석 결과 이 참석이 원인이 돼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긍정적인 면이 초래될 수 있고 또 AA 모임에 본인도 참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달성될 걸 기대해 보는 것, 그렇게 개입하는 것, 순환적 인과성을 고려한 개입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42번에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발달적 성찰, 고찰 다 씁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 가족의 기원이나 초기 경험을 탐색하는 것, 발달 과정 해당이 되고요. 지지하기, 클라이언트의 현재 또는 최근 사건을 고찰, 성찰 똑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고찰하게 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 찾는 건데요. 자, 이건 지지하기가 아니라 개인 상황에 대한 고찰이죠. 지지하기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 4번, 5번 다 정답일 텐데요. 탐색 기술 환기.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고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감정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수용, 온전과 친절한 태도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상태에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하고요. 직접적 영향, 조언 제언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안과 설득을 제공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에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해서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모델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일단 전반적인 맥락이 정답은 역량 강화 모델인데 과제 중심 모델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2번, 4번, 5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어렵고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과제 중심 모델에서도 못 옵니다.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과제 중심 모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자립을 가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량 강화 모델이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험 현장에 있어서도 1번과 3번 중에 일단 고민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은 굉장히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텐데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모델의 강조점은 과제 중심 모델보다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4번에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유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1번에 과잉 일반화는 정반대의 증거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자, 이것은 임의적 추론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추론은 2번에 임의적 추론은 상반된 사고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 이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3번의 개인화는 하나 또는 별개의 사건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후에 비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 이게 그 과잉 일반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4번에 선택적 사고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특정 자료들을 걸러내거나, 자, 이 표현이 여러분 금방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걸러내거나 또는 무시하는 것인데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선택적 사고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고요. 5번의 과장과 축소는 하나의 사건 또는 별개의 사건들의 결론을 주관적으로 내리는 것. 임의대로 멋대로, 이것도 임의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인 4번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원래 이 표현이 번역하는 개념의 그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을 먼저 보면 선택적 요약, 제 이론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상황 안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적 측면에 치중해서 나머지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자면 한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100점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딱 한 과목, 수학만 70점 받았어요. 100점 받은 과목이 나머지 다 100점 받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적 측면에 치중해서 나머지 다 100점 받았는데 이건 무시하고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내 인생은 망쳤어. 지금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 인생 이제 망친 거야. 난 끝이야. 학교도 다닐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인지적 오류와 왜곡이에요. 그냥 걱정된다. 이거는 인지적 왜곡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한 과목이만 골몰해서 낙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선택적 요약, 과락방지 팁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선택적 요약은 선택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오류, 선택은 동일해요. 선택적 축약, 선택적 여과. 이번 시험엔 선택적 사고. 다음 개정판 때 이거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수가 도무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번역하는 이제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영어의 표현은 selective, 이건 뭐 문제가 없는데 선택적, abstraction이에요. 이걸 직역하자면 추상화입니다. 근데 선택적 추상화 이래 놓으면 이게 도무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단어를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전달이 잘 될까 고민하면서 선택적 요약, 뭐 추론, 오류, 축약, 여과, 사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추상화의 이 추가 뽑아낼 추자입니다. 이미지를 뽑아낸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추출하다, 그 추자예요. 뽑아낸다는 뜻인데, 지금 모든
한 과목 빼고 다 100점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추출해서 70점 맞은 수학. 이것만 뽑아내서 여기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추상화 이래 놓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과인데 지금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100점짜리는 커서 안 빠져나와요. 근데 수학은 70점 받아서 동그라미가 작으니까 이렇게 쑥 빠져나와서 70점. 이거는 무시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여과의 뜻이에요. 여기서 걸러낸다.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특정 자료만 걸러내거나 걸러내서 이것만 또는 이건 무시하고 이게 여과의 의미인데 여과기를 거친다는 말의 의미처럼 그래서 이 걸러낸다는 표현이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단어들이 이번 다음 시험엔 또 어떤 단어로 나올지는 뭐 또 다른 단어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를 추상화 이게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하나만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만 또는 소수만. 자, 선택적 이번 시험엔 사고라고 나왔습니다. 자, 45번에 해결 중심 모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건 아주 평이한 문제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을 심리 내부에서 전혀 찾지 않죠. 의료 모델을 기초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중심 접근을 지향하는 것 아니고요. 3번에 다양한 문제 질문 기법들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한다. 뭐 너무나 쉬운 지문이죠. 전형적으로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질문들, 다양한 질문 기법들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하는 것. 뭐 해결 중심 모델의 아주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4번에 클라이언트에 준 것들 인식 강점보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초점을 둡니다. 5번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르친다. 아마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이거 3번이 분명히 정답인 건 맞겠는데 5번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새로운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강점을 더 살리는 겁니다. 자,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문제 중심의 접근은 뭐냐면 너 왜 지각을 했니? 지각을 하게 된 원인을 우리 살펴보자. 이게 문제 중심인데요.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접근할 때 지각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지각을 안 할 수 있었니? 그때의 장점을 살려보자. 이미 있는 장점이죠. 지금 뭔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걸 극대화해보자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에 준 것들의 인식 강점, 이미 있는 강점.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자, 46번에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결혼, 자녀의 출산, 또 중년기의 직업 변화, 은퇴 등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는 무엇인가인데요. 위기를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합니다. 실존 상황 발달, 부정고 환경은 위기에 분류해선 이제 잘 분류되는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 발달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생애 주기의 진행에 따라서 겪을 수 있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자, 47번에 문제중심 기록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문제중심 기록이라면 여러분 영어 단어로 SOAP, 영어 단어로는 머리 글자입니다만 영어 단어로는 SOAP, 비누도 함께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S는 Subjective Information, 물론 이론서에는 다 있습니다.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 어세스먼트, 사정, 그리고 이게 플랜이에요.
다 머리 글자들인데요. 자, 문제 중심 기록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현상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부분화를 강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된 기록 방식이고 이것을 타 전문가와 교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계에서도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보통의 사회복지사들이 기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한 장, A4 한 장 이내로. 복잡성보단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문제 유형의 파악이 용이하며 책무성이 명확해집니다. 맞고요. 장점으로서 맞고요.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진술과 사회복지사의 관찰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이게 주관적 정보, 이게 객관적 정보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나 어디가 아파요. 근데 다리가 아파요. 못 걷겠어요. 근데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 보기에 그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주관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4번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입 계획을 제외한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 자, 옳지 않은 건데요. 4번이 정답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입 계획을 제외한. 지금 여기에 P인데요. 플랜, 계획이죠. 이거 빼고 할 리가 없습니다. SOAP 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빼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포함시켜야죠, 당연히. 여기에 틀린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슈퍼바이저, 조사 연구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외부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데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48번에 다음 사례에 적용한 실천 모델은 무엇인가인데요. 성폭력 피해 대학생인 A씨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A씨가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지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폭력 피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가장 적절한 건 무조건적인 지지, 격려를 통한 안정이 필요하겠죠. 위기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49번이고요. 정신역동 모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에 초점을 둔다. 자, 일단 통찰이 정신역동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틀린 내용이고요.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의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사회구성주의는 이것보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네 번째,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번, 4번 다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5번에 자유현상, 혼습, 직면의 기술 등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혼습에 대한 내용,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보면 혼습, 한 번의 통찰만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경험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인 건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반복. 통찰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키워드의 핵심인데 정의나 전의에 대한 통찰 반복 해서 심화 확장하도록 하겠고요. 치료 과정에서 획득한 통찰의 경험을 현실 생활에 반복해서 적용. 한 번이 아니고 갈등에 대해서 과거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훈습인데요. 하여간 저는 제 설명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향기날 훈이고요. 이건 익힐스입니다. 갑자기 향기가 여기 왜 들어왔냐 하면 이게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향료가 있고 이거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네모로 그리고 있습니다. 옆에 의복을 놔두면 이 향료의 향이 의복에도 서서히 배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딱 한 번에 1초 만에 확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서서히 오랫동안 서서히
반복해서 이 향기가 의복에 배어들면서 이제 향유 없이도 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근데 배운다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그리고 뭔가 익힌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해야만 몸에 내 것처럼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쓱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인 건데요. 이것을 정신역동에 적용을 해서 이 단어를 이제 번역자가 이 단어를 적용한 겁니다. 원래 불교 용어인데요. 통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서서히 계속 반복이 되어야, 그래야 그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가정폭력, 아빠로부터 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이 남성을 미워한다고 사회생활에서 만난 모든 남성을 미워합니다. 참, 뭐 도식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지금 어떤 여성이 모든 남성을 다 미워해요. 뭐 직장생활도 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 원인이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의 가정폭력의 피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통찰을 얻었어요. 정신역동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통찰. 근데 이렇게 한번 깨달았으니 모든 문제 확 해결.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남성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분노에 대해서 계속 통찰을, 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향료가 의복에 배어들듯이 반복해야만, 오랫동안 반복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래야만 이 통찰 효과가 치료적인 효과로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 번 통찰로 모든 문제가 확 해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훈습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성원 간의 갈등이 심해서 조기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사회복사의 개입 과정 중에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거나, 그래서 조기 종결되는 경우는 아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 지도자, 사회복사가 2명 이상일 수도 있겠고요.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회원, 탈퇴 회원들이 많아서 집단이 딱 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신규 회원 받아서 집단 역동이 좀 더 활발해지도록 할 수 있겠고요. 4번의 집단 규칙은 사회복사가, 이런 비슷한 지금 보기가 이번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함께,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야지 사회복지사 혼자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정답은 4번이겠고 5번에 개별 성원의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